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의료 AI다. 자, 이쪽 섹터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샘 올트먼이 이쪽 섹터에 관한 모멘텀을 부여해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의료 AI 쪽은 우리가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초반에 진짜 시세가 어마무시하게 강했습니다. 의료 AI, 와, 의사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뭐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술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기술인 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다 적자다. 과연 이 적자 기업들이 언제 흑자가 날 것이냐. 그리고 이 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2024년도까지 이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기업들이 한두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감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부분은 의료 AI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샘 울트만이 챗 GPT, 의료 GPT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AI 시장 다시 불붙겠다, 다시 커질 수 있겠다. 샘 울트만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FDA 승인에 대해서 받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3빌리언이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또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을 잘 올리고 있고 또 하나 반가웠던 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개별 이슈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AI 신약 개발 업체인 리커전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왜 재료라고 하고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데 로봇과 마찬가지도 의료 AI도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내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중동 진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배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상장한 기업 중에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3빌리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비롯해서 웨이센 그리고 뉴로픽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박람회 이런 데를 참여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하면 중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만성 중증에 대한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워낙 파이가 크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도 좀 선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지사를 차리고 현지 공략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동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좀 타점을 잡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북미 쪽, 미국 쪽의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중동 시장을 이렇게 좀 침투를 한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한 시장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동 시장에 관한 계속되는 확장 여부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앞서서도 오픈 AI 쪽 이야기를 했는데 오픈 AI가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료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좀 뚜렷하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대표님이 예상하시는 시나리오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는 기술이 더욱더 뛰어나야 되고, 물론 이게 아직은 뭐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어요. 딥시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픈 AI 거를 가져다 썼다, 기술을 도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용을 지금 거짓말을 한 거다, 더 많이 들었는데 숨긴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선 결국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AI 시장에서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각각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의료 쪽의 데이터를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의료 쪽 데이터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뭐 법률 쪽 GPT는 또 따로 만들어서 법률 회사 쪽과 협업해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쪼개서 나누기 식으로의 기술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의 좀 기술 개발을 하려는 오픈 AI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료용 AI 관련돼서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아직 어떤 기업이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만큼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또 옥석가리기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단어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은 기대 감정인 측면에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오픈 AI 쪽을 필두로 해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의료용 AI, 지금 그쪽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좀 센티 자체로 가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